네, 첫 번째 청년 면접관 고졸 구직자 김병철입니다. 2011년 저는 수능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졸입니다.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먹고는 살아야 한다. 그런데 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닥친 대로 알바를 했습니다. 텔레마케터, 호프집 서빙, 뷔페 서빙, 카페, 사진관, 택배 상하차, 떡장사. 제가 이런 일들 통해 벌 수 있는 돈은 고작 시급 4,580원입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저는 당장 내년에 3조차 계획할 수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삶, 이 모든 것이 제가 단지 대학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 마땅히 감당해야 할 문제일까요? 모든 것이 제 잘못인가요? 전체의 80%가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 걸까요? 저는 오늘 문재인 지원자에게 저와 같은 현실에 있는 청년들의 삶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지만 특히 고졸로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아시다시피 고졸과 대졸의 임금 격차는 OECD 최하위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고졸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느끼기에는 썩 실효성 없는 정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급히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 아르바이트 시급 최저임금 받아서 당장 식사 한 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어찌하여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주당 70시간이 넘는 장기간 노동을 현장들은 사실상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풀타임으로 일하건 파트타임으로 일하건 고졸 청년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졸 청년들의 숨통을 틔워줄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저는 질문 드립니다. 예, 우선 청년 일자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청년 고용률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청년들의 60%, 10명 중에 6명은 백수 상태인 거죠. 그러니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고 또 대학 중에서도 말하자면 비명문대학교, 지방대학 나오면 또 취업이 어렵고 그러니 대학을 나오지 못한 고졸 이런 분들은 더더욱 취업이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 취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차별을 겪게 되지요. 우선 동등한 기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예 면접이나 서류 전형에서 아예 제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대졸자하고 똑같은 경력에 똑같은 노동에 종사해도 60% 또는 절반 수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아주 저임금의 허드렛 일자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합니다만 첫째는 청년 일자리들을 대폭 늘려야 되고요. 그 방법으로는 우선은 우리가 청년 고용 할당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우리 취업준비생도 그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공공기관 또 300명 이상의 대기업 경우는 해마다 전체 고용자들의 3% 이상은 청년들을 고용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잘 이행을 하면 기업에게만 부담을 줄 수 없으니까 정부가 고용촉진 장려금 이런 걸 지원을 함으로써 지원을 해주고 또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런 청년 고용 분담금을 부담을 시켜서 그 분담금으로 계속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취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회가 공평하지 못한 부분들은 아까 표준 이력제도 나왔는데요. 표준 이력서만 해도 그래도 최종 학력은 밝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해도 차별적 요소가 크게 줄어듭니다만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아예 블라인드 채용제라 그래가지고 학벌 학력을 아예 가려서 면접을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함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KBS 정연주 사장님이 아주 성공적으로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 블라인드 채용제를 하기 전에 KBS의
기자, 아나운서, PD 이렇게 이제 채용하면 해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카이 대학이 80%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제를 해가지고 학력, 학벌을 일제 가리고 집안 배경, 출신 지역 다 가리고 그렇게 이제 채용을 하니까 그 3개 대학의 비율이 30%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 비명문대학교, 지방대학교, 그리고 심지어 고졸 이렇게까지 기회가 넓어진 거죠. 심지어는 전남대학이 지방대학인데 가장 많이 합격한 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이후에 또 같은 경력, 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같은 사업장 안에서 차별을 받죠. 대졸, 고졸이 다르고 정규직, 비정규직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늘 드는 예입니다만 자동차 그 공장에서 바퀴 조립을 하는데 왼쪽 바퀴 조립하는 사람하고 오른쪽 바퀴 조립하는 사람이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또 학력 차이 때문에 그게 급여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현실은 도저히 공평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약을 했는데 전국민 고용평등제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같은 사업장 안에서 같은 가치의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같은 처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방금 이제 최저임금만 해도 아까 시급이 4,580원 그러면 주에 한 6일 정도를 8시간씩 일하거나 또는 이제 주 5일제로 하루에 한 2시간씩 이렇게 연장 근로를 한다 해도 100만 원이 넘지 못합니다. 100만 원 넘기려면 연장 근로에 그다음에 뭐 야간 근로에 뭐 이렇게 이제 해야 근건이 되는데 이 이제 우리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이 최저임금의 적어도 어떤 실질 생계임금 그런 이제 정도 수준이 되게끔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미 이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을 국회에다가 제가 대표 발의해서 제출을 해둔 상태입니다. 적어도 이 최저임금을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때그때 주무국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전체 노동자들 평균 임금의 50% 수준은 되게끔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한 7,000원 정도 그렇게 시급 수준이 아마 될 걸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면 이게 기업이 도대체 망하지 않냐, 안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단계적으로 올려나가면 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여정부 때 최저임금이 해마다 10% 이상씩 올랐는데요. 그때도 기업들은 감당 못한다 그랬지만 다 소화가 됐거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이 참여정부의 7분의 1 수준 정도로 떨어졌는데 조금 더 경제가 나아진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도 조금 실질 생계임금이 보장되게끔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최저임금조차도 지급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달 그 노동자들이 또 한 200만 명 그렇게 되지요. 우리 사회 보시는 김연경 위원장이 청년 유니온 만들어서 위원장 하면서 그런 분들 못 받은 최저임금 받아주는 역할 많이들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이 최저임금 제대로 안 주는 이것은 정말로 근로감독을 철저하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근로감독관들이 이 대기업 노조가 힘이 센 대기업 쪽에 가서는 감독을 잘 하는데 정작 보호가 필요한 쪽은 전혀 뭐 그렇게 근로감독을 안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관들을 대폭 늘려서 그런 최저임금 미달도 없게 만들고 최저임금도 대폭 올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데 제가 질문한 거 다 답을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